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RFK 주니어 밥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케네디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유권자들이 기득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케네디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케네디가 선거 조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패배를 위한 모종의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9월 17일부터 18일에 걸쳐 미국 유권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3분의 1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바이든과 트럼프를 지명하고 케네디가 제3당으로 출마한다면 민주당 유권자의 33%, 공화당 유권자의 14%가 케네디를 지지하고 전체 유권자의 25%가 케네디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매체에 따르면 만약 바이든 유권자의 33%가 2020년에 제3당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는 2,700만 표를 잃었을 것이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케네디는 금요일 자신의 연설 무대 근처에서 무장한 남자가 체포된 이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가 제3후보로 출마해서 모든 암살 기도를 살아남는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작가 제프리 터커의 예측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디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디베르제는 공산주의자인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당과 선거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디베르제는 유권자가 반드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한 명의 후보만 승리할 수 있는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정말로 싫어하는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제3의 후보자는 아무리 사랑을 받더라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과 습관 또는 투표의 기본적인 논리 때문에 제3자가 승자 독식 선거에서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년마다 나타나며 보통 1에서 5% 정도를 얻은 다음 사라집니다. 기껏해야 그러한 후보자들은 스포일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승리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트럼프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케네디에게 투표하기를 꺼릴 수 있고 바이든을 경멸하는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지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가 제퍼리 터커는 지금은 극히 비정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케네디의 정치운동이 단순한 열정과 흥분만으로 뒤베르제의 법칙을 극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의 지표가 경쟁자보다 더 많은 참석률, 정보 및 헌신을 이끌어낸다면 양대 정당에서 진정한 대안으로 엄청난 돌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프리 터커는 주장합니다. 양당의 기득권 세력에게 매우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단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들의 표를 내다 버리는 위험을 감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터커는 내 생애 어떤 선거 연도에 그러한 급진적인 전복,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번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압도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국민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법에 대한 결정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터커는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엄청납니다. 양당이 지배하는 미국의 정치사에서 제3당 후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12년에 테디 루즈벨트가 28%를 얻었고 1924년 로버트 라폴레트가 17%,
1948년 스트롬 서먼드가 3%, 1968년 조지 월러스가 14%, 1980년 존 앤더슨이 7%, 1992년 로스페로가 19%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승리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커는 미국의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을 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고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2020년 선거를 뒤집거나 또는 강화하려는 열정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커는 이러한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은 공공생활을 침범한 엄청난 부패를 일소하고 미국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RFK가 수년 동안 시스템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시스템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케네디의 언어와 접근 방식에는 다른 후보자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악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수처럼 말합니다. 그의 이름, 날짜, 데이터 및 일화에 대한 기억은 사진처럼 명료합니다. 그의 연설은 종종 세미나 강의처럼 들립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건강정책, 외교정책, 검열, 환경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놀라운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습니다. RFK의 특히 아름다운 점은 자신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CIA가 그의 삼촌 살해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영수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FDA와 CDC가 법적으로 특권을 받은 제약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가로 미국의 자유와 건강을 희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둘러보면 정부 기업 카르텔이 중소기업, 농민, 중산층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짓밟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사항 중 어느 것도 정치적으로 전략적이지 않으며 포커스 그룹을 갖춘 컨설턴트가 정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그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대통령 출마는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청중에게 전달하는 기회일 뿐이라면서 터커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권자가 케네디의 이러한 성품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몰표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터커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며 부정과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터커가 장황하게 열거한 케네디의 다양한 능력과 지식에 선거 조작에 대한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케네디가 선거 조작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당선되는 기적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패배를 위한 민주당의 조작 세력과 담합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